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축구 데이터 분석 논문 관련해서 발표할 조건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Investigating Fouling Efficiency in Football Using Expected Booking 모델로 그 파울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논문이고요. 아직 어디 컨퍼런스 같은데 게재된 논문은 아니고 이제 아카이브에만 이제 올해 이제 올라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앞서 말했듯 파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논문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차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 목차는 크게 6가지로 이제 파울의 중요성이나 이런 파울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실제로 관련된 연구를 설명할 건데 이제 파울의 가치나 이런 파울을 분석하는 연구가 아직 발견된 연구가 없다 해서 이제 관련된 연구로는 이제 XG나 VF, X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용한 데이터나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메소드에서는 어느 픽처랑 라벨을 사용했고 어느 반복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험 단계에서는 총 3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픽처를 사용한 나이브 방식과 이제 VAP나 이제 스페셜한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 방식,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된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 월드컵 2022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팀과 선수의 이제 파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파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전에서 맨시티가 2대1로 이제 승리를 기록한 경기인데요. 이때 이 베르나르도 실버가 이 자카 선수를 드리블로 제치는 과정에서 자카가 태클을 거음으로써 이 과정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페널티킥이 실제로 꼭 필요했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자카 선수가 만약 이 베르나르 실버 선수를 그냥 냅두면, 즉 드리블을 성공하게 냅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다음 커버할 수 있는 이 마갈랑이스 선수가 이 위치에서 베르나르도 실버를 이제 커버하러 올 테고, 베르나르도 실버가 그 후에 이제 선택지는 이제 패스 경로가 다 막혀 있는 이제 두 선수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대팀 수비수를 막고 코너킥을 만들 수 있는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만들면 득점 확률이 78% 정도로 굉장히 높지만, 만약 코너킥을 만든다 하면 득점 확률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제 파울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심판의 결단 능력도 이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봤듯이 이제 심판의 이제 그 판정 같은 것도 축구를 경기하기 전에 파악을 하잖아요. 보통 이 심판은 몸싸움에 관대한지 아니면 관대하지 않은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심판이 어느 정도 경고를 주고 어느 정도 퇴장을 주고 이런 간단한 경우의 통계로만 분석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이런 단순한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주로 어떤 심판은 어떤 이제 파울에 대해서 파울을 주로 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파울의 분석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현재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현재 연구의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 같은 경우는 expected goal이나 expected assist, 패스 정확도, 이건 VAP나 XT와 같이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수비적인 플레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파울이나 이제 부킹, 옐로 카드를 받은 행위나 인터셉션과 같은 이런 수비적인 플레이의 횟수 이런 것들만을 기반으로 이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통계 기반의 수비적인 플레이의 평가는 복잡하거나 전술적인 중요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파울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XB라는 Expected Blocking 모델을 제안합니다. Expected Blocking 같은 경우는 이 Expected Goal의 영감을 받았는데요. Expected Goal 같은 경우는 득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득점 확률 또는 실점 확률을 예측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expected foul도
파울을 했을 때 이게 옐로 카드를 받을 확률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옐로 카드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냐, 즉 어느 파울 이벤트에 대해서 집중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레드 카드의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왜냐하면 이제 옐로 카드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레드 카드는 이제 명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이 있는 옐로 카드만 이제 분석하고자 합니다. 또한 좀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파울도 이것은 제외했는데요. 뭐 나쁜 의도로 파울을 범했거나 굉장히 위험한 파울을 범한 파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위험한 파울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논문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뭐 핸드볼, 뭐 위험한 플레이, 파울업, 즉 뭐 옐로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옐로 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 또는 다이빙, 그럼 6세컨드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가 아마 6초 이상 공을 잡아서 간접 프리킥 같은 걸 소유한 파울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패스 후 골키퍼가 공을 잡은 이러한 이제 모호성이 없고 확실하게 파울인 것들은 이제 본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이제 관련 연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expected goal이랑 VAP, expected stress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그 파울의 가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표들이 이제 저희 XB를 만들 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expected goal은 앞서 말했듯이 그냥 슈팅의 득점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고, VAP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뿐만 아니라 모든 이벤트의 득점 및 실점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VAP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저희 그 풋볼 크랙 유튜버에서 VAP에 관련된 설명을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이 있거든요. 만약 VAP에 대해 궁금하시면 해당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expect stress, 현재 플레이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이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관련 연구는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로 스태츠밤 이벤트 데이터랑 스태츠 360 데이터입니다. 이벤트 데이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벤트를 수행하는 선수의 상세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이고요. 이제 스태츠 360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벤트를 수행했을 때 이 한에서만 이제 수집되는 정보인데, 이렇게 카메라에 포착된 그 영역 내에 선수들의 위치 좌표가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위치 좌표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컬럼의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저블 에리어 360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로는 이제 사커 액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벤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파이썬 패키지 중 하나입니다. 사용한 기본적인 픽처에 대해서는 이렇게 총 6가지인데요. 파울을 수행했을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의 총 시간, 또는 골대와의 거리, 골대와의 각도, 그 다음에 해당 선수가 파울을 수행한 시점까지 총 파울을 받은 횟수, 그리고 이제 팀이 파울을 받은 횟수, 그 다음에 득실차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위에 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파울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분석하고자 사용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골과의 거리나 각도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되는 위협을 측정할 때 보통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는 뭐 파울을 하면 아무래도 페널티 박스 영역 내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파울을 하면 안 될 테고, 대신 페널티 박스 뭐 주위 또는 사이드 라인에서는 만약에 뚫릴 경우 뒤에 있는 수비수가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도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 선수와 팀과 같은 경우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그 선수의 성향이나 팀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사용하게 되고, 이 득실차 같은 경우는 두 팀의 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다이나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옆에 그림은 이제 골과의 거리랑 골과의 각도를 표시한 건데, 이 골과의 거리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골과의 각도는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빨간 팀이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경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란 팀이 빨간 팀을 수비하는, 즉 이 파란 팀에 있는 선수가 이 빨간 팀한테 파울을 범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픽처뿐만 아니라 좀 더 추가된 픽처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VAP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 하는데, VAP는 이제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수행했을 때, 뭐 이 액션 같은 경우는 모든 액션을 포함하죠. 뭐 패스나 드리블, 태클, 그런 다양한 액션을 수행했을 때 득점이 일어날 확률과 실점이 일어날 확률을 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 VAP입니다. 저는 이 VAP 중에서 이제 오펜시브, 즉 이 득점할 확률에 대해서만 픽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득점 확률이 높을수록, 즉 상대의 액션에 의해서 득점 확률이 엄청 높아질수록 수비팀은 이제 파울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P스코어 정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을 범한 위치 전방에 공격팀의 수랑 수비팀의 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려면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 스태츠 360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데이터로는 이제 이벤트를 수행한 선수의 좌표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즉, 저희 이 어태커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 파울의 위치 앞에 이제 파울을 그 공격팀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과 2번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수비팀의 수는 1, 2, 3, 4로 총 4개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라벨, 앞서 픽처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이제 라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모델 XV는 옐로 카드에 징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옐로 카드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이진 분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이진 분류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 확률적인 관점에서 더 중점을 할 건데요. 즉 옐로 카드를 받을 확률, 이런 확률들을 바탕으로 이제 파울의 사건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 파울을 받을 확률은 현재 경기에서 이 파울을 받을 확률의 누적 확률 값을 활용해서 이제 가치나 또는 전술적인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험인데요. 실험 같은 경우는 크게 3개의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2가지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 실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던 기본적인 픽처 6가지, 뭐 시간, 공간의 거리, 공간의 각도, 그 다음에 골 득실차 또는 해당 선수가 파울을 범한 횟수나 팀이 범한 횟수, 이 6가지 픽처를 바탕으로 이진 분류를 수행한 이제 실험 성능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디시전 트리랑 로지스틱 레그레이션도 활용했고, 좀 더 다양한 실험을 위해서 이제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엑스지 부스팅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보면 이런 전통적인 이제 모델보다는 부스팅 기반의 앙상블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고 판단돼서 그 다음 실험부터는 이제 부스팅 모델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른쪽 실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픽처 6가지에다가 저희가 앞서 말했던 추가적인 정보인 VAP의 득점 확률과 이제 파울을 범한 위치 앞에 있는 공격수의 수랑 수비수의 수인 정보도 추가로 활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 실험에 비해서 오른쪽 실험이 훨씬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XG 부스터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가 거의 20% 향상한 것을 보실 수 있고, AUC 같은 경우는 거의 0.23인 23%가 향상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태츠 360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개된 데이터셋이 4개의 시즌 데이터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4개 시즌 데이터를 다 합해봤자 960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실험에서는 이러한 제한된 데이터셋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스태츠 360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셋을 활용했기 때문에 360 데이터셋을 활용하진 않았는데요.
총 이렇게 많은 거의 2만 개의 이제 파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제 오른쪽 실험 결과처럼 이제 앞서 설명한 것들의 이제 accuracy나 AUC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적은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많은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XB 모델, 즉 주어진 파울이 옐로 카드를 받을 확률을 이제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파울을 받은 횟수 대비 실제로 파울을 받을 확률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이 시각적인 자료는 당연히 경기 단위로 파울을 나눴고 파울의 확률도 경기 단위로 나눴기 때문에 공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X축이 커질수록 경기당 파울을 받은 옐로 카드를 받은 횟수가 많다는 것일 테고 이제 Y축이 커질수록 경기당 이 블로킹 즉 옐로 카드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기울기가 좀 높을수록 즉 이 B분의 XB의 비율이 높을수록 좀 더 파울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모로코 팀에 집중을 한다면 모로코 같은 경우는 경기 대비 파울을 한 번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파울의 이 누적 확률 값은 이제 1이 넘어가고 거의 1.5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하자면 모로코는 경고를 거의 받지 않는데도 효율적인 파울을 통해서 상대팀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앞서 말했던 이 B분의 XB 이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시각적인 자료를 하나 더 분석을 했는데요. 위 시각적인 자료는 이제 경기에서 파울을 범한 횟수 대비 앞서 말했던 B분의 XB 비율을 측정한 시각적인 자료입니다. 그 앞에서 말했을 때 모로코가 주어진 파울에 대해서 좀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모로코가 좀 더 좋은 파울링 능력을 보여줬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모로코 같은 경우는 파울을 받은 게 거의 경기당 4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파울의 이 누적 확률 그 레티오 값이 실제로 이 1.5로 꽤 높은 편에 하고 있습니다. 즉 모로코는 앞서 말했듯이 파울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데도 실제로 이 파울링 능력이 높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피파 월드컵 2022년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로코가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잖아요. 그것과 이제 이렇게 파울링 능력이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 모로코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음에 이 파울링 능력이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자료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은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최악의 파울링 능력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팀들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제 평범한 파울링 능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석으로는 이제 선수 단위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선수 단위로 분석을 할 때는 총 90분 이상 경기를 뛴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X축, Y축은 경기당 파울을 받은 횟수랑 B분의 XB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울을 많이 받고 ATO가 높은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있는 시각조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이 2명의 선수를 이렇게 시각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오른쪽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랭킹을 매긴 지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비수인 아쿠냐 선수가 이제 XB의 가치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선수는 이제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제 정우영 선수가
XB 값과 레이티오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좀 잘하는 선수들, 소위 말해서 뭐 대한민국에는 김민재가 있을 테고, 뭐 네덜란드의 반데이크, 뭐 잉글랜드의 워커 이런 선수들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파울링 능력에서는 그런 선수들을 포착하진 않고요. 좀 더 그런 선수들은 이제 주로 파울보다는 수비적인 마킹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정우영 선수가 좀 파울링 능력이 굉장히 랭크되어 있는 거 보고 이제 좀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 자체는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건 사실은 예를 들어 상대가 만약에, 그러니까 파울로 경기를 끊지 않았으면 상대가 이제 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 이제 그런 파울에 네, 대해서 더 많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대로 네, 약간 그 부킹의 확률, 그러니까 경고를 받을 그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파울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약간 파울의 능력을 평가한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파울링 능력. 파울의 능력이 근데 경고를 안 받는 게 그 파울의 어떤 능력의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거는 좀 동의하기 힘든데, 아무튼 네, 뭐 맞습니다. 그 뭐 제목에는 파울의 효율성이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파울을 하지만 경고를 많이 안 받으면 그건 뭐 효율적인 파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재밌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파울이라고 하면은 상대의 어떤 좋은 흐름을 끊고 그 득점 확률을 낮추는 그런 파울이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리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파울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승점을 잃거나 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경고를 받지 않고 파울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이제 그런 컨텍스트는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만약에 될 수 그, 있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 처음에 발표하기 전에 교수님 혹시 녹화 중인지 하나요? 네, 잠시만요.